강원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사이 2배가 증가했습니다. 22일 0시 기준 2,01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최근 겨울철을 맞아 캠핑과 차박 시 난방기구까지 사용하면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강원도에서는 이달 들어서만 벌써 2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역 대학과 산업기관이 협력해 만들어낸 결과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엑스포가 한림성심대학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드론과 3D 프린팅 등 4차 산업기술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캠핑과 차박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겨울을 맞아 난방기구까지 사용하면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달 들어 강원 지역에서만 2명이 비슷한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캠핑이나 차박 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박건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버스 출입문에 경찰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버스 내부에는 신발과 이불들이 나뒹굽니다. 지난 2020년 12월 전남 고흥의 한 도로에서는 버스를 개조한 캠핑카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발생해 50대가 숨졌습니다. 이달 들어 강원 도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지난 5일 이곳에서 텐트를 치고 숙박을 하던 30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19일 저녁 8시쯤에는 정선 만항제 주차장에서 차박을 하던 60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두 사고 모두 내부에 가스버너가 사용된 흔적이 발견됐는데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난방기기 사용이 얼마나 위험한지 소방당국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먼저 타고 있는 숯을 텐트 안에 넣고 문을 닫자 잠시 후 일산화탄소 경보음이 울립니다. 300ppm까지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은 15초. 허용 기준치의 6배입니다. 2분 뒤엔 2000ppm까지 치솟습니다. 난방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시동 히터를 작동시키고 15분이 지난 뒤 텐트 내부 산소 농도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등유난로와 부탄가스 연소기를 사용한 실험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체내로 산소가 공급되는 것을 방해해 어지럼증과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1600ppm 농도의 환경에서는 2시간 이내에, 3200ppm이 넘는 환경에서는 30분 이내에 사망할 수 있습니다. 기름이나 가스부 난방을 사용할 경우 불완전 연소에 의해서 일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합니다.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체이기 때문에 실내 공간에서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하여 일산화탄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텐트 안에서는 장작 등 기름 난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당수 캠핑객들도 이 같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보자들의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의 위험성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을 열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좀 추울 정도로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열어놔야 돼요. 밑자락도 완전히 다 안 박는 게 밑에서 바람 들어오면 좀 통하고 그래서 밑에랑 여기는 좀 위에랑 열고 조금 추더라도 침낭이랑 핫팩이랑 하면 되니까. 보통 많이 사고가 나는 게 추우니까 다 닫아놓고 다 막아놓고 그러다가 보통 이제 하는데 열어놔야 돼요. 거의 다. 전문가들은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 시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일산화탄소 경보기와 함께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지역 대학과 산업기관이 협력해 만들어낸 여러 결과물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엑스포가 한림성심대학교에서 개최됐습니다. 3D 프린팅과 드론 등 4차 산업기술 등을 직접 체험하고 또 취업과 연결되는 각종 프로그램들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학생들이 지역 기업에서 요구하는 각종 과제를 직접 해결하고 만든 성과물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양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학생들의 아이디어 상품, 배달용 다회용기. 설치된 수거함에 다회용기를 반납하면
자동으로 배달 음식점에 알람이 가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벌써부터 투자 문의가 이어지고 있을 정도로 반응이 좋은데 이곳 현장에서도 직접 투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일회용품이 증가하고 있고 배달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 다회용기 사용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다회용기 수거함과 다회용기를 개발하였습니다. 다른 한쪽에선 학교 전체를 디지털 블록으로 구축한 메타버스 세상이 펼쳐집니다. 기숙사, 도서관 등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게임처럼 각종 과제를 수행하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식권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이 내부에서 이제 선후배 간의 교류 및 이제 뭐 사냥을 즐기면서 식권 사냥 등 이제 저희 학교 내부에서 서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 안에서 이제 식권이라는 개념이 하나 있으면은 그걸 이제 현실로 가져와서 쓸 수 있게끔. 2022년 한림성심 산학협력 엑스포. 지역 산업계가 요구한 과제를 학생들이 직접 해결한 성과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산업연계학과 학생들을 위한 취업 설명회, 실무 체험도 진행됩니다. 학생들이 취업하고 관련된 특강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문가, 그다음에 멘토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취업과 연관시킬 수 있는 그런 주제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3년 만에 전체 대면 행사로 진행된 이번 엑스포는 기존 이공계열 중심의 행사에서 벗어나 보건, 의료, 인문사회 계열까지 확대됐습니다. 한림성심대학교는 이번 엑스포를 시작으로 전체 학과를 지역 산업과 연결해 갈수록 좁아지는 취업 시장에서 우위를 가져갈 예정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이제 종합 설계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캡스톤 디자인에 참여해서 작품을 만들어 보고 전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학생들이 만든 산업 아이디어 작품들을 50여 개 이상 쏟아내고 있는 한림성심 산학협력 엑스포. 전문가들은 이러한 협력 연구 성과가 취업은 물론 신사업 발굴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진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사이에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강원도 보건당국은 22일 0시 기준 지역 신규 확진자가 2,017명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하루 전보다 1,108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원주 522명, 강릉 375명, 춘천 342명 등 5곳에서 세 자릿수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79만 3천 명을 넘어섰고 병상 가동률은 55.7%를 기록 중입니다. 속초 해양경찰서가 동해안에 강한 바람과 너울성 파도가 예상됨에 따라 22일부터 24일까지 위험예보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에 해안가 출입 금지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또 해변과 방파제, 해안가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순찰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주택 임대 기간이 끝나 집을 나가려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실제 지난 10월 주택 전세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만 501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럴 경우 보증공사에서 집주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우선 지급하는데 10월에만 그 금액이 1,087억 원에 이릅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대위 변제액 합계는 6,379억 원에 이릅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전세자 보호를 위한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 먼저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전입 신고를 한 다음 날까지 집주인은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위반 시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는데요. 또 전세 계약 전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임차인 정보와 임대인의 체납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임대인의 정보 제공이 의무화돼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납세 증명서까지 제시해야 합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시됐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온 가운데 난방비는 오르고 있어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이동진 주무관을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경제적 부담 등으로 냉난방 등 기본적인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 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 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 줌으로써 에너지 취약 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예, 이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근에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도 전해주실까요?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는 지난 5월 말 추경을 통해서 가구당 평균 45,000원을 인상한 바 있지만 이후에 잇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가구당 평균 13,000원 추가로 인상하여 현재는 가구당 평균 185,000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별로 차등 지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1인 세대는 14만 8,100원, 2인 세대는 20만 3,600원, 3인 세대는 27만 8,000원, 4인 세대는 37만 2,100원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지원 금액은 월별 지원 금액이 아니라 연간 지원 금액입니다. 네, 그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과 또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까요? 네, 에너지 바우처는 그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 가구이면서 세대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 희귀, 중증 난치 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 소녀 가정이 포함된 세대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거, 교육, 수급, 가구 대상자의 경우 올해 코로나와 물가,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의 상황을 고려해서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올해 12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거동이 불편하여 방문 신청이 어렵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실 경우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과의 전화를 통해 직권 신청하시거나 가족분이 대리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 어떻게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 방법을 설명해 주실까요? 에너지 바우처는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 기간이 지날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멸이 되오니 내년 4월 말까지 꼭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에너지 바우처 사용 간 주의사항은 만약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실 경우에 에너지 바우처를 재신청해 주셔야 다시 사용이 가능하니 이사를 가실 경우 꼭 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 1600-3190으로 전화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어에 에너지 바우처라고 검색하신 후 에너지 바우처 누리집으로 접속해 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이동진 주무관이었습니다. 홍천에서 80대 노인이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홍천경찰서는 지난 21일 오전 9시쯤 홍천읍 갈마공리 한 도로에서 4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에 85살 A씨가 치였다고 밝혔는데요.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